안녕하십니까. 열린시민뉴스 김상민입니다. 오늘은 참배움연구소장님이신 김두란 선생님을 모시고 참배움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배움사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한번 본인 소개를 잠깐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세상은 물음과 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는, 교육은 정해진 답만 요구하고 거기에 우리가 순응하게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묻고 느끼고 그리고 따져서 세상의 이치를 스스로 배움 임자가 되어서 풀어나가는 그런 새로운 사회를 만들 때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저는 이제 1979년도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1960년대 초에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교육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또는 뭐 학습한다는 말도 쓰고 또 배운다는 말도 쓰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의 우리 배운다는 것을 여러 가지 용어로 쓰고 또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또 이데올로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 말들을 우리는 어떤 구분 없이 쓰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이 말들을 어떻게 구분해서 써야 되는 건지, 교육사회가 뭔지, 학습사회가 뭔지, 배움사회가 뭔지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정말 필요한 질문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당장 맞닥뜨린 숱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요즘 오펜하이머란 영화 아시죠? 예, 봤습니다. 예, 핵은 융합이 되기도 하고 분열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실제로 사람이 살아갈 때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살려내고 이런 게 중요하죠. 네, 그 힘을 놓고 본다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물음입니다. 물음. 예. 그래서 그런 물음을 놓고 이제 한번 그동안 우리가 공부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도 있고 학습도 있고 배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교육하고 학습은 안에도 배움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이나 학습은 어떤 점에서는 진짜 배움이 아닌 거죠. 자, 물음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일단 우리가 교육을 생각할 수 있죠. 네, 교육은 내가 묻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학습은 어떻습니까? 학습은 내가 묻긴 묻는데 주어진 물음에 내가 답하는 거예요. 답이 정해진 거예요. 어떤 그 틀 자체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스스로 묻는 물음을 바탕으로 한 배움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제 나름으로 현장에서 또 학교 생활을 하면서 숱하게 고민한 어떤 그런 것이 뭐냐면 내가 묻고 내가 깨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교육이나 학습, 가르침과 익힘과 구별해서 배움이라고 부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단순한 어떤 지식에 대한 취득 과정이 아니라 그렇죠. 스스로 주체가 돼서 임자가 돼서 그래서 이제 스스로 주체가 돼서 자기 주도형으로 네. 뭔가 배워나간다는 네.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사회가 지금 교육 문제만큼 네. 관심은 우리 온 사회 관심이 제일 많은데 어떻게 보면 뭐 제일 불만도 많고 도대체 우리나라 교육이 이게 뭐냐 도대체가 이렇게 교육이 후진적이고 그 다음에 학교 현장은 그냥 거의 황폐화돼 있고 그렇게 많은 예산들을 들였는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이게 지금 도대체 국민들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문제는 이제 우리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예. 길을 내가 이제 처음에 길을 모를 때는 길잡이가 있어요. 그 길잡이를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길만 따라가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순간에는 내가 새로운 길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길을 여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배움인 거죠. 그러면 길을 따라가는 건 뭐냐? 그것은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또는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가는 어떤 그런 경우이기도 하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교육은 우리 역사와 견주어 보면 역사에서 이렇게 보면 식민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임자가 돼서는 안 되는 교육이죠. 그게 식민 교육이고 그 연장선에서 독재를 또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독재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주어진 길, 교육 과정이라고 그러죠. 주어진 틀 속에서 따라가거나 억지로 끌려가거나 또는 길들임을 당하거나 이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국민학교라는 말을 우리 때는 버려졌죠. 썼는데 버리고 예, 요새 예. 초등학교라고 쓰는데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뭐냐면 그 군국주의의 그 병사를 길러내는 병영과 같은 거였고 그래서 막 툭하면 막 구타 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학생들한테 아마 안 맞는 학생들이 없을 것 같은데 그 그렇죠. 당시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너무 방임적으로 이제 학생들을 하고 학생들을 갖다가 뭐 훈계를 하게 되면 그것이 뭐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 뭐 한다 이래갖고 지금 최근에 어떤 많은 이제 서희처 선생님부터 해서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던 원인은 뭡니까? 네, 줄 세우기죠. 줄 세우기. 예, 경쟁이라고 하는 건데 예. 경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운동 경기가 있잖아요. 예. 운동 경기는 이제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더라도 이기고 지고에 보다는 그야말로 몸과 마음을 수양하는 어떤 그런 것인데 그게 이제 돈이 이제 요즘은 이제 연결돼 가지고 이른바 프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연봉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있고 삶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제의 나랑 경쟁하는 것도 있거든요. 남이 아니고 나를 스스로 갈고 닦고 나를 내 스스로 정해놓은 또는 나름대로 이렇게 꿈꾼 어떤 그런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걸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전에도 어떻게 했냐면은 나 세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것을 이제 줄 세우기가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신 독재나 그 이전에 이승만 또는 그 이전에 미군정 또는 이른바 그 외정 시대 때 통치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자 여기는 하나의 그 정해진 틀 속에 나는 없고 줄 세워진 가운데 주로 이제 시험 공화국이라는 말로 남아 있는데요. 시험만 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적은 수의 특권을 누리는 어떤 사람들이 생기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내 나름대로 누구나 그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일 또는 맡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그걸 학교라는 곳에서 오히려 방해를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통제를 받고 억압을 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 뜻을 펴지 못하는 그런 게 되죠. 그러니까 경쟁하고 줄 세우기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교육 문제를 갖다 밝힌 근본 원인 중에 이제 하나라고 네.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이러한 학교의 경쟁 사회에 이런 이런 그 교육 현장을 바꾸려고 하면은 그럼 뭐 어떤 대원칙이랄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힘입니다. 힘. 예. 근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니까 정해진 답을 익혀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대로 따라하는 데서는 나오지 않아요. 힘은 항상 새롭습니다. 그 새로운 힘은 바로 물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뭐 대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대학이 잘 나가는 어떤 그런 강대국의 경우에는 그만한 대학이 예를 들면 뭐 USA나 뭐 이런 어떤 나라에서 하버드를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대학이 있잖아요. 그 대학은 무엇 때문에 그 어떤 힘을 갖게 되느냐?
모방이 아니고 창조할 때 그 힘이 생기는 거고요. 오펜하이머는 바로 그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당대의 유럽과 US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핵폭탄을 만든 거거든요. 그 핵폭탄을 만드는 과정이 아주 종합되고 또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힘이 모이는 거죠. 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이제 학교는 어떤 거냐니까 우선 학교를 보는 눈이 잘못되어 있어요. 학교를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학교는 유토피아일까요? 디스토피아일까요? 학교가. 지금 현실은 디스토피아죠. 그렇죠. 현실이 디스토피아라는 얘기는 뭐냐니까 우리가 학교 보는 눈이 그만큼 좁다는 겁니다. 학교가 유토피아가 되면 학교를 거친 사람들이 교복 입은 시민이 아니라 유토피아, 꿈을 지닌, 열정을 지닌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회가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 사회가 있고 학습 사회가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가 배움 사회를 이룩해야 되겠구나. 그 바탕이 되는 건 뭐냐?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교육권이나 학습권의 어떤 그런 얽매일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아우르는 배움권이라고 하는 배움이라고 하는 본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을 나라가 뒷받침을 해주고 또는 우리 서로가 배움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이 바탕이라고 하는 깨침이 어떤 그런 관점을 바꾸면 생각보다 이 어려운 난국을 쉽게 풀어낼 수가 있는 거죠. 주세 경쟁을 없애고 이 배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 진짜 이 사회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교권이 많이 문제되고 있지만 뭔가 이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그 보장이라든지 헌법적인 또는 아니면 법률적인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대규모 뭐 20만 명, 뭐 30명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계속 지금 대규모 집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지금 법이 그 개정이 돼야 되고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네, 그래서 이제 우선 그 헌법 31조를 보면은 교육을 받을 권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을 우리가 한번 이 시점에서 21세기의 교육 시대인가, 학습 시대인가, 정해진 어떤 그런 답을 거기에 얽매여서 우리가 살아갈 어떤 그게 권리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를 하려면은 모방에서 벗어나려면은 배움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어떤 그런 관점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바꿔야 되겠죠. 헌법을 바꾼다는 것은 그 아래 법령들이 다 바뀐다는 걸 뜻합니다. 현재까지는 교육을 받을 권리라고 그래서 교육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착오입니다. 교육권은 국가가 이제 교육권을 갖다가 행사하던 때에서 이제는 교사가 교육권을 행사하는 어떤 그런 단계까지는 왔지만 바로 학생이 또 학습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이 갖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왜? 교육이나 학습은 새로운 질문, 새로운 어떤 그런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그런 것을 갖다가 돕는 게 아닙니다. 배움을 오히려 방해할 뿐이죠. 시험을 본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수능이라고 하죠. 수능을 한번 발음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소리를 같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수능. 네. 수능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현재 치르는 그러니까 수능 시험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준말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가짜 수능입니다. 쉽게 말하면 힘이 안 길어져요. 줄 세워서 등수는 구별되는데 실제로 거기에 시험을 치르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어떤 내 자신을 미워하거나 내 자신을 스스로 싫어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바로 현재 치르는 수능은 줄 세우기만 관심을 두고 있지 각자가 나 세우기를 돕는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 시험이 어디 있을까요?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얼마든지 하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질문은 몇 개 안 되고 짧은데 답은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인 어떤 그런 시험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논술이라고 하죠. 구술이라고도 하고 그런 시험이 겉만 봐서는 안 되고 똑같은 질문을 문제를 놓고 수십만 명이 거기에 그것도 답이 있는 걸 갖다가 OMR 카드에다가 이렇게 기록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을 개나 돼지로 만드는 그런 일이죠. 그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과거에 우리 사회가 지금 사실 굉장히 불평등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식민 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대다수는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식민지 피착취적인 예, 계급이고 억눌려 있죠. 일부만 이제 뭐 거기에 체제가 돼 유지하는 소수의 사람들만 네. 이제 이 그야말로 특권을 기득권층을 누리고. 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보면 아까 교육이 이제 즉 시험과 같이 인식이 됐는데 시험으로 소수만의 예를 들면은 특권증을 형성하고 나머지는 다 야 어차피 너희들은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해 사회적으로 뭐 불평등한 대접을 받는 것이 다행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순화시키는 내가 참 못난 나라에 태어나서 내가 힘들지 내가 공부를 못해서 네. 내가 힘들게 살지 이렇게 하는 것을 아예 당연시하게 하는 네. 아주 굉장히 무서운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런 부분들을 그런 것이 이제 잘 드러난 게 국민교육 헌장이죠. 네. 국민교육 헌장은 390석자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1968년도에 국민교육 헌장이 이제 있고 난 뒤로 이제 그 뒤로 이 나라가 어떤 모습이 됐냐 하면은 바로 유신 독재로 이렇게 또 넘어가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런 세대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돼서 이 나라를 지금 현재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국민교육 헌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모순, 맹점은 뭐냐? 그러니까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그랬잖아요. 네, 새 역사가 뭔지에 대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려면 바로 뭘 해야 됩니까? 줄 세우기를 없앨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평준화라고 하는 어떤 그런 껍데기는 이렇게 취했는데 고등학교가 평준화 됐지만 대학이 줄 서 있잖아요. 내가 1967년에 초등학교 갔나? 제가 67년입니다. 맞습니다. 예, 윤석열하고 같은 이제 네, 그렇죠. 선생님도 그럼요. 같은 예, 이제 같은 예, 연배인데 예. 그때 그 당시 분위기가 그야말로 그 반공교육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국민교육헌장을 전부 다 외우게 해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군국주의 마치 한국 시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도록 세뇌를 교육받은 건데 그게 아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선생님이나 저나 이제 대학을 갔다 공부하고 비판적 능력을 키우면서 그걸 벗어났는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거기서 아예 머물러 있지 않는가 딱 그 수준 1967년도의 그 수준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뜬금없는 반공 이데올로기 딱 그때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50년 전으로 지금 퇴행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교육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수능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교육 문제 이렇게 대통령부터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해결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물론 누군가가 무너뜨리고 예. 망가지는 어떤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예. 반드시 그것은 다시 이렇게 세우고 바로잡을 수가 있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네. 예. 자연을 보면 우리가 그걸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예. 자, 이제 그러니까 줄 세우기에서 그러면 대안이 뭐냐? 나 세우기라는 거죠. 이제까지 이 국민교육원장이 이제 뭐냐니까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를 죽였어요. 사실은 나들이 모여서 나라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묻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묻는 것은 하나가 아니죠. 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언제 어디서 이렇게 했을 때 바로 6가지 물음이 이렇게 있으면은 적어도 왜 배우고 뭘 배우고 어떻게 배울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물었어야 하는데
교육을 받는 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궁금해요. 그런데 그렇게 물을 권리, 배움을 누릴 권리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죠. 왜? 시험을 대비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급급하게 되는 거죠. 예. 하여튼 뭐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교육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제 앞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는데요. 끝으로 이제 오늘 이 배움 사회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해주신다면. 교육과 배움을 이제 어떻게 구별할까 했을 때 교육은 나를 스스로 종으로 만드는 거죠. 예. 길들임을 당하는 것이고, 배움은 나를 임자로 만듭니다. 임자. 그래서 이제 모든 배움은 임자 깨침이어야 하고 임자 깨침일 때라야 참다운 배움이 될 수 있다. 예. 그리고 자유와 정의는 반드시 이 배움꽃을 피울 때 바로 내가 이전의 나와 다른 새롭고 슬기로운 생각과 느낌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꽃으로 된다. 그래서 저는 학교는 이 배움꽃이 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이제 우리가 이전의 어떤 낡은 시대의 어떤 그런 유물이니까 그것을 갖다가 과감하게 버리고 참다운 나라, 참다운 배움 사회를 한번 이렇게 보는 게 어떨까요? 예, 그럼 배움꽃이 피는 그런 사회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열린시민뉴스 김상민 참배움 연구소장 김두루한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